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입니다. 주요 경기 콕 집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리그 16위 마인츠 대 리그 3위 슈투트가르트 경기 분석입니다. 마인츠는 3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추구하지만 최근 들어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클러바흐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걸어오면 전진 패스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시브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폭넓게 움직이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타이밍이 늦어 균형이 쉽게 흔들린다. 이재성은 중원에서 안정감 있는 볼 간수와 전방 압박 가담으로 중심을 잡지만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마인츠는 라인을 올린 뒤 롱패스 한 번에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불안정한 전환 구조는 공격 템포까지 경직시키며 경기 흐름을 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전환 속도와 템포 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난 팀이다. 데미로비치는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모두 안정적이며 이선의 침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몰테마드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하프 스페이스를 깊게 파고들고 르웰링은 좌우 전환 타이밍을 탁월하게 읽어 한 번의 롱패스로 공격의 방향을 전환시킨다. 이 세 명이 만드는 전방 구조는 탈취 전진 침투로 이어지는 완성형 트랜지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중원 압박 후 세컨드볼을 빠르게 따내며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패턴이 매우 완성도 높게 작동한다. 특히 상대 수비 간격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는 순간 몰테마드와 르웰링의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나며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진다. 마인츠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주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비 라인 간격이 흔들리고 공격 전개 또한 빠른 템포가 유지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졌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다.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 르웰링의 전방 조합이 경기마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으며 역습 전환 속도와 압박 후 전개 능력이 리그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원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경기 후반에도 공격 리듬이 쉽게 끊기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경기는 수비 전환 속도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인츠는 라인을 올린 뒤 커버 타이밍이 늦어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전진 패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데미로비치의 연계와 볼테마드의 침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마인츠 수비는 간격이 벌어지고 커버 라인이 뒤엉킬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탈압박 후 롱패스, 그리고 빠른 침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속도전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마인츠는 체력과 간격 유지 모두 불안정해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환과 속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슈투트가르트가 주도권을 잡고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리그 2위 AS 로마 대 리그 15위 파르마 경기 분석입니다. AS 로마는 3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공격 시에는 3-2-5 형태로 전환해 전방폭을 넓히는 팀이다. 퍼거슨이 중원에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템포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상대 수비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엔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 득점을 노린다. 엘 샤라위는 왼쪽에서 컷인으로 공간을 열어주며 마니코네는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을 책임진다. 로마는 전반에는 점유율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후반 들어 템포를 끌어올리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뚜렷하다. 특히 퍼거슨의 중거리 슛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세컨드볼까지 계산된 전술적 선택으로 작용한다.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하듯 조율하는 능력이 인상적이다. 파르마는 초반 전방 압박이 강력하지만 그만큼 뒷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오르도네스가 활발한 움직임으로 압박을 주도하지만 수비 라인이 한 템포 늦게 따라붙으면서 중원 공간이 쉽게 열리는 편이다. 펠레그리노는 성실하게 수비 가담을 하지만 복귀 속도가 느리고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빠른 템포의 팀을 상대로는 쉽게 압박에 묶인다. 이런 이유로 파르마는 라인을 높게 유지할수록 실점 위험이 커진다. 라인을 압축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 흐름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로마는 골문에 루이 파트리시오가 서고 수비는 스몰링과 은디카, 맨시니가 3백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중원에서는 코네와 크리스탄테가 중심을 잡고 양쪽 윙에서는 크리스텐센과 스피나촐라가 오르내리며 폭을 넓힌다. 공격 이선에는 퍼거슨과 엘 샤라위가 자리해 창의적인 전개를 담당하고 최전방에는 디발라가 원톱으로 나설 전망이다. 파르마는 베테랑 부폰이 골문을 지키고 수비진에는 콜리와 체르빈스키, 발렌티가 중심을 맡는다. 중원에는 베르나베와 에스테베스가 짝을 이루며 오르도네스와 마니, 펠레그리노가 이선에서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은 미하일라가 출전해 빠른 침투로 로마의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로마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퍼거슨의 중거리 슈팅과 엘 샤라위의 측면 전개가 꾸준히 공격의 활로를 만들어냈다. 코네가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풀어주며 경기 전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점도 긍정적이다.
반면 파르마는 1승 2무 2패로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공격 전환은 빠르지만 수비 간격이 쉽게 무너지고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 경기는 라인 간격 관리와 중거리 공간 통제가 핵심이다. 로마는 퍼거슨의 슈팅 타이밍과 엘 샤라위의 컷신을 활용해 파르마의 간격 문제를 정확히 찌를 가능성이 높다. 파르마는 초반 전방 압박으로 로마의 빌드업을 끊으려 하겠지만 뒤쪽 커버 라인이 늦어지는 순간 로마가 역으로 찬스를 잡을 것이다. 특히 퍼거슨이 중앙에서 볼을 잡는 순간 파르마의 수비 정렬이 어긋나며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로마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를 조절하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 완성도와 페이스 조절 능력 모두에서 로마가 한 수위다. 리그 16위 로리앙 대 리그 1위 PSG 경기 분석입니다. 로리앙은 3-4-3 형태로 경기에 나서며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전개하지만 후방 빌드업의 안정감이 부족하다. 수마노가 중앙에서 전개를 이끌지만 상대가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걸어올 경우 탈압박 성공률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토시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공을 잡고 배급할 때 실수가 잦다. 아베르겔은 중원에서 패스 타이밍을 조율하지만 팀 전체 간격이 좁을 때만 활발하게 움직인다. 문제는 윙백들이 지나치게 높은 위치를 잡는다는 점이다. 공격 시에는 넓은 폭을 확보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가 늦어져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파리처럼 빠른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로는 이 약점이 치명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파리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하이프레싱 전술로 상대를 압박한다.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높은 위치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며 중앙에서는 파비안 루이스가 2차 압박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 상대의 빌드업을 끊는다. 루이스는 볼을 탈취하자마자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높이고 덴벨레는 폭발적인 돌파 후 컷백으로 찬스를 만든다. 바르콜라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양쪽 밸런스를 잡아주며 파리는 공을 잃더라도 금세 압박을 재개해 공격권을 다시 가져온다. 점유율뿐 아니라 전환 속도에서도 리그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는 팀으로 상대가 후방에서 볼을 오래 돌릴수록 실점 확률이 높아진다. 로리앙은 골문에 음보고가 서고 300에는 토신을 중심으로 라포르테와 탈비크가 위치할 전망이다. 중원에는 수마노와 아베르겔이 짝을 이루며 양쪽 윙백으로 르 고프와 카르보네가 공격과 수비를 오가는 역할을 맡는다. 전방에는 카토 모행도, 보야도, 크리스토페르가 스리톱 형태로 나서며 빠른 연계보다는 짧은 패스를 통한 전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파리는 돈나룸마가 골키퍼로 나서고 수비진에는 하키미, 마르키뉴스, 루카스 에르난데스, 멘데스가 포백을 구성한다. 중원은 파비안 루이스가 중심을 잡고 그 앞에서 비티냐와 자이르 에메리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전방 삼각편대는 덴벨레, 바르콜라, 음바페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바페의 위치 변화와 덴벨레의 컷신 타이밍이 로리앙 수비 라인을 흔드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로리앙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볼 점유율은 나쁘지 않지만 후방에서의 실책이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공수 전환이 늦어 상대의 빠른 역습을 막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수마노와 아베르겔의 패스 연결은 깔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방 지원이 느려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 파리는 5경기에서 4승 1무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점유율과 전환 속도, 압박 강도 모두 리그 최고 수준이며 특히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측면 전개가 살아나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 루이스의 전진 패스와 음바페의 마무리 능력이 맞물리면 경기의 흐름이 빠르게 기울어진다. 이 경기는 하이프레싱과 탈압박의 대결이다. 로리앙은 짧은 패스로 전개하려 하지만 파리의 강한 전방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수마노와 아베르겔이 중원에서 버텨보겠지만 윙백의 높은 위치로 인해 전환 수비 타이밍이 늦어질 것이다. 반면 파리는 덴벨레, 바르콜라, 루이스로 이어지는 압박 삼각구조로 로리앙의 후방 빌드업을 완전히 차단할 전망이다. 공을 빼앗은 뒤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파리의 전형적인 루틴이 이번에도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 초반부터 로리앙이 실점 위기를 맞을 수 있고 후반에는 체력 격차와 압박 강도 차이가 누적되며 점유율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파리가 쥐게 될 것이다. 리그 14위 브레다 대 리그 11위 헤라클레스 경기 분석입니다. 브레다는 4-2-3-1 전형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공격을 전개한다. 반 호이동크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기를 동시에 수행하며 타르비티에와 나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타르비티에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무너뜨리고 컷백 루트를 활용해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나소는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자유롭게 섞으며 템포를 조절하고 공격의 방향 전환을 책임진다. 브레다는 홈에서는 초반부터 전진 압박으로 템포를 높이고 상대의 빌드업을 초기에 차단하며 주도권을 가져오는 팀이다. 특히 타르비티에의 돌파와 나소의 중앙 침투가 맞물릴 때 상대 수비는 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헤라클레스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10경기 동안 30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3골 이상을 내줬다.
포백 간격이 벌어지고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상대 공격이 한 번만 전진해도 위기 상황이 된다. 쿨레노비치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브룬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세컨드볼 대응이 매우 느리다.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2차 압박이 늦어 세컨드볼을 쉽게 내주고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잦다. 현재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컵 대회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고 전방 압박이 강해 초반 리드를 잡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상대보다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능력이 돋보인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하다.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압박 전환이 느려 세컨드볼을 거의 따내지 못했다. 공격진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중원과 수비의 연계가 끊어지며 실점이 반복되고 있다. 이 경기는 공격 구조의 완성도와 수비 밸런스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브레다는 반호이동크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타르비티에의 속도와 나소의 전진 패스를 결합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처가 느려 수비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경기 초반부터 브레다가 압박 강도를 높이며 흐름을 잡고 후반에는 안정적으로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를 지배할 전망이다. 리그 12위 뉴캐슬 대 리그 3위 토트넘 경기 분석입니다. 뉴캐슬은 탈압박 과정에서 백패스가 지나치게 많아 공격 템포가 끊기고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 엘랑가는 측면 침투로 활로를 찾지만 패스 타이밍이 늦어 찬스로 이어지지 못한다. 반스는 하프 스페이스 연결이 차단되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토날리는 수비 가담이 많아 전진 여유가 부족하다. 결국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실제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만들어내지 못한다. 지속되는 백패스 루틴은 압박 회피보다는 공격 리듬을 끊는 결과로 이어지며 공격의 다양성까지 잃게 했다. 토트넘은 중원에서의 전진 의지가 매우 뚜렷한 팀이다. 사비 시몬스는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잘 지키며 정확한 타이밍의 전진 패스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히샬리송은 등지는 플레이로 중앙 공간을 열어주고 쿠두스는 폭발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깨뜨린다. 이 조합은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빠른 패스로 공격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핵심이다. 토트넘은 짧은 터치를 통해 템포를 유지하며 압박 후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뉴캐슬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부진한 흐름이다. 점유율은 높지만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부족하고 수비에서 탈압박이 매끄럽지 않아 빌드업 과정에서 자주 끊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반면 토트넘은 5경기에서 4승 1패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몬스의 패스 전개와 쿠두스의 돌파가 공격의 핵심이며 히샬리송의 연계가 더해지면서 중앙과 측면의 균형 잡힌 공격이 완성됐다. 경기 후반에도 전환 속도가 유지되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 경기는 전진 패스의 질과 압박 전환 속도가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뉴캐슬은 지나친 백패스로 인해 공격 템포가 느려지고 상대의 압박을 풀어낼 변칙 전개가 부족하다. 반면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의 정교한 전진 패스와 쿠두스의 폭발적인 돌파, 히샬리송의 연계 플레이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다. 초반부터 토트넘이 높은 압박으로 뉴캐슬의 빌드업을 제한하고 중원에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압박 강도 차이가 두드러지며 토트넘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